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로 봐버리면 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HSK 10단위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 경우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이제 도입 배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3번 목차 갈로 1번 2번 동그라미에서 말하고 있는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품을 외국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해외에서는 단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동그라미와 차이점은 1번 동그라미는 만들어진 물품이 85류이거나 90060호면 됩니다. 근데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모든 부품을 보내서 해외에서 단순 조립을 했더니 HSK가 85류 또는 9006호가 아니면 1번 동그라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경우에 2번 동그라미의 가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되는 단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관세 평가 때 항상 이제 생산 지원 비용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해외 인가금 물품 감세 적용과 관세 평가 때의 생산 지원 비용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따라서 해외 인가금 물품 감세는 도입 배경을 보시다시피 결국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뭐 모든 감면 제도가 다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뭐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맞지만 이 제도도 특히 이런 관련 산업들 85류, 90060호 또는 단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의 대상이다. 우리가 84류도 90류도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한 기술 집약적이다라고 하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부품들을 일괄적으로 보내고 해외에서는 단순 조립만 하게 되면 84류와 90류에 분류되는 물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경우에 바로 3번 목차 갈로 1번, 2번 동그라미의 가공에 해당이 되면서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감세율을 받는 거죠. 이중과세라는 측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신다면 어떤 공단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생산 라인을 돌려서 생산되는 물량이 있고 일부는 동일 라인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공장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국내 공장의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리고 노동력을 계속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외 공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경우 어차피 보냈다가 똑같은 물품을 보내서 해외에서 물품 만들어서 들어올 때 국내에서 보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해외 인가금 물품 감세를 적용받는다면 국내 생산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인하는 게 이렇게 되면 국내 공장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두 공장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라인은 국내 내수 목적으로, 그리고 내수도 부족하면 해외 라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뭐 설비를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설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단순 조립이라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산업에서는 해외 인가금 물품 감세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